우리나라 당시 코로나는 없었지만 그래도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아직 대비가 어려운 것 같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대비를 해야 이제 이 경제에서 좀 더 우리나라가 선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사회에 진입했을 때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일자리라든가 기회가 거의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차 산업으로라도 우리가 경제를 활력을 불어 넣어야겠다. 근데 거기에 제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과방위에 배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기정통 또 방송통신 쪽이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4차 산업하고 밀접하고 굉장히 기초 과학부터 지금 이제 데이터 경제 그리고 AI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ICT 쪽에도 굉장히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성을 좀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변인을 맡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제학 박사고 변호사라는 점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법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 현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당내 현안을 좀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미 발의한 법안은 사실 지역하고 관련된 이슈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냈고, 실질적인 1호 법안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제 창업 생태계를 좀 종합적으로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안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VC들이나 스타트업과 이렇게 좀 뭔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조언을 듣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단시 이미 있는 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벤처 육성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좀 급조하는 법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정부 쪽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창업진흥원 쪽과도 같이 다 논의가 돼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런 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해 보고자 해서 합니다. 네. 그 법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법안 이름이 가칭 창업생태계 활성화법 이런 초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위기로 이 초유의 경제 위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이제 97년 IMF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내수나 기본 펀더멘털의 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파생된 금융위기였고, 근데 지금 코로나 위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긴 하지만 한두 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2008년에 선진국이라면 지금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그 이름을 한국판 뉴딜이라고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무사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지금 경기 부양을 넘어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아마 선진국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썼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도 세계 1위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위한 그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저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걸 한 축으로 더 넣어서 세 가지가 내용이 주로 있더라고요. 이제 1930년대 사실은 그때 당시 뉴딜도 2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굉장히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서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를 새로 하는 새로 사회적 표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한국판 뉴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법제도적인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 전환기에서 그때 이제 경제 위기와 산업 전환기가 동시에 겹쳐서 그때 파생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제 일자리 상실이라든가 이런 고용 위기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당장 닥쳐올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입법이나 예산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고 이제 선도형 경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사실 그린 뉴딜은 이렇게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이슈고 디지털 뉴딜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던 것들을 좀 사회가 이제 급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제연구소에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도 뭐 있었지만 그 2016년에 그 알파고의 이제 그 충격으로 그때 더 논의가 많이 이제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인공지능, 뭐 자동화 시대가 오면 노동 이제 생산성은 아주 극도로 높아지고 그러면은 노동을 거의 노동해서 얻는 소득과 이제 나중에 뭐 생산은 굉장히 벌게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로봇을 갖고 있거나 자동화된 자본 설비를 가진 데서 거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부도 나오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 생산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소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경제 제도로서 언급이 됐던 거고 지금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나중에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잘 도래가 되면 시대가 도래가 되면 논의가 될 거였는데 저는 이게 좀 갑작스러운 논의가 뭐 반갑기도 하고 지금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의되다 보니까 좀 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체제 그 사회 구조 전환기에서 최근에 그런 이제 고용 부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일자리도 굉장히 정체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조차 사회적으로 합의가 전면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만 되면 뭐 오히려 도입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공론화라든가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가 그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킨 거고 기존에 이제 3차 산업, 그다음에 2차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그 소비도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제조업도 이제 좀 그 3차 서비스업 그 기존의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좀 전문 서비스업으로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큰 문제가 노동의 그런 그 단절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응할 노동력과 기존 산업이 축소되면서 이탈되는 노동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과제인 것 같고 일단 아주 잘 뭐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뭐 노동의 이제 교육이라든가 직업 교육, 그다음에 평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해결책도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산업 자체를 좀 어떻게 잘 이전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들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고용 안전망을 굉장히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은 시급한 과제이지 싶은데 효과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제 사실은 직업이 평생 하나의 직업인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직업이 필요한데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직업 교육이라든가 기존 산업을 바꿀 때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아직 마련이 잘 안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공정경제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제 국정 과제로 크게 내세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3법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많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정경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해본 경험상 이렇게 혁신 경제라든가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통해서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굉장히 대기업 중심의 이런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공정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현이 좀 많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법 쪽에서 많이 생각해 보는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담합이 있었거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가 미국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굉장히 피해를 본 만큼만, 심지어 그보다 더 적게 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 개인으로서 아니면 피해를 본 어떤 이제 뭐 특정 중소기업으로서는 소송을 해도 전혀 이익이 나지 않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소송을 진행해서 끝까지 가기도 좀 힘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굉장히 많고 과징금도 약간 징벌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된다면 조금 더 빨리 공정경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지금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법적으로 구제는 아직도 힘든데, 이제 소비자 보호원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그 권리 구제 의식이 굉장히 향상됐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되는데, 이 사법적으로 오면은 이게 집단 소송, 단체 소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 열악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인지대 이런 것들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지를 다시 한다거나 뭐 소송 그 증빙 서류 이런 거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한 명 내는 거는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사실은. 몇만 원 든다거나 우편 비용에 1, 2만 원 등기 비용인데, 그거를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실제로 소 게시조차 안 해주고, 이거를 게시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원래는 다른 소송은 이렇게 뭐 인감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 증빙을 위해서 10,000명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걸 준비했던 이제 뭐 변호사라든가 로펌에서는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되고 점점 안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나중에 보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가 좀 이렇게 피해 구제나 이런 공정경제에 약간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의회에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주로 이제 법률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 행정부, 각 시도,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청와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을 다투고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에 직접 들어가는 일인데, 국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걸 심의하고 감시하고 아니면 법률안을 신중하게 만들고, 법률안을 하나 바꾸면 미치는 효과가 이제 이 이후 시점에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일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회의 역할은 이렇게 수기라는, 그리고 사회적 이해관계의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막 단축하자 이런 의미가 뭐 수기 과정을 생략하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뭐냐면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법률안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잡고 있다거나 그래서 아예 개회를 안 한다거나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수기, 심의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하는 국회법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상시국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상임위에서도 하고 본회의도 많이 열고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상시국회를 지향하고 거기에 좀 저해가 됐던 직접적인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여기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수기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는 게 좀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로 인한 경제 위기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대북 관련한 그런 이슈도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처리해줘야 되는 이제 법안 이슈도 있고 예산도 빨리 추경도 처리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그 협치를 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거는 개원을 하고 원구성을 해서 일단 열어놓는 거 자체는 그거 협치랑 조율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원구성에 있어서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협력의 정치 이런 부분은 우린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소수 의견까지 다 감안을 하는 모두가 수기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충분히 이제 협력도 하고 협치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거기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그렇고 대북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싶다는 의견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예결위원장도 맡아가지고 해서 이제 좀 빨리 심의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견제와 뭐 균형도 갖추고 정부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있으면은 뭐 빨리 보완을 요구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어 하고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명분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것도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제가 그 텔레비전으로 봤던 거는 종합운동장에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고 열기와 막 엄청난 이 연설 이런 거에 감동받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올해 8월 29일로 결정이 됐어요. 전당대회 일정이. 그게 과연 8월에 가능할까 싶었는데 최근에 논의가 돼 있는 게 온라인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아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총선을 치렀다고 보는데 그보다 오히려 작은 규모일 수 있는 전당대회를 이런 언택트 또는 이제 약간 온라인이 가미된 좀 소규모로 그렇지만 민의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전당대회를 치러낼 수 있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단지 비대면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당대회 그 열기를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에서 클릭하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각 후보별로 충분히 이렇게 열기가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정한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지금까지 당원 당규를 어떻게든 시스템화하고 시스템 정당, 플랫폼 정당을 표방해 왔는데 그게 좀 더 모든 당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맞춤형으로도 자기 의견도 열심히 보고 이런 게 향후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에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그 21대 민주당의 첫 원내
대변인을 맡게 되어 제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국민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내 현안도 그렇고 친절하고 좀 더 이해가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이제 고양병 유권자 분들 이제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에게도 제가 많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은 많이 취소됐지만 이런 뭐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저희 지역구에 이제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교통 부분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